질문하신 분 중에 청각 소리가 예민한 아이를 도와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시끄러워서 그런지 토하고 참여를 하나도 못하고 잠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청각 소리, 이거 청각 추구도 감각적인 부분에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각이나 시각 추구도 많고 청각이 예민한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감각을 제가 늘 말씀드리면 감각의 균형이 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나타나는데, 이런 거예요. 청각이 아주 둔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거나 청각이 아주 예민하거나,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에 통증을 무뎌서 잘 못 느끼거나 아주 예민하게 느끼거나,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청각적인 부분이 예민하다고 하면 일단은 이게 감각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채워지면 이런 부분 되게 많이 사라지는 증상들인데, 이 시간까지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이 부분을 채워주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바로는 이렇게 청각이 예민해서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귀를 막아주시거나 안아주세요. 귀마개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청각이 예민하고 청각 추구가 심한 아이들 보면, 예를 들면 뭐 옆에서 띵동 소리가 나도 우리는 그냥 띵동인가 보다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 소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크고 아주 무섭게 들릴 수 있어요. 공포감을 줄 정도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데시벨 자체가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일단 귀마개나 귀를 막아주시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귀를 막아주시고 꼭 안아주셔서 일단은 그 안정감을 좀 느끼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집에서는 이제 제가 감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많이 드렸지만, 이 감각을 발달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어떤 활동이나 놀이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각이 어느 정도 신체적인 발달이나 감각적인 부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상동 행동처럼 보이고 예민하게 보이고 추구를 하는 것들을, 이 행동들은 되게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귀마개나 귀를 막아주시거나 꼭 안아주셔서 안정감을 좀 주셔라. 예. 자, 느린 아이를 다루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마음가짐. 자,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우리 아이가 조금 또래보다 약간 좀 학습적인 부분이나 말하는 거나 어떤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은 어리구나, 약하구나, 이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수준으로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좀 인내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죠. 아, 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의 학년기의 아이들이라면 예습이나 복습 중에서 한 가지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속도도 따라가기 힘들고, 이해하면서 따라가기 힘들고, 그것들을 소화하기도 힘들고 잘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일반 아이처럼 집중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예 포기하고 난 모르겠어 하고 아예 조용히 잠자거나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아이도 있어요. 조용히. 아예 그냥 모르겠어 하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들여보려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속도는 너무 빠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이러다 보면 수업 시간에 산만할 수밖에 없고 집중력 확 떨어지고, 가뜩이나 약한데 그냥 자리에서 돌아가고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다른 행동 돌아보면서 뭐 옆에 아이랑 뭐 뒤를 이러니까 선생님은 일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계속 지적을 받고 문제 행동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습이나 복습을 제가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학교 가서 배울 내용이 어떤 그 목차라도 아이랑 한번 가방 싸면서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복습을 하신다 하시면 그 목차라도 오늘 뭐 어떤 활동에 배울 거다, 고구려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럼 고구려 시대는 이런 거래. 고구려 시대에서 고구려 시대가 어떻대. 고구려 시대에 대해서 조금 몇 번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으로서 책을 보면서 엄마가 얘기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갔을 때 그 수업 시간에 고구려 시대는 어떻고 고구려 시대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관심을 가져요. 그런 차원에서 복습을 해주시고, 또 집에 왔을 때 예습도 그냥 막 앉아서 학습처럼 예습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구나,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이 수업할 때 어땠어? 재미있었어? 야, 엄마가 보니까 이 과학 시간에 뭐 이런 거 배웠거든. 와, 엄마도 모르는 거였어 하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 배웠던 단어나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서 이 아이가 그 마음에 남도록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학교 갔을 때 이것이 지나치게 아이가 나는 저거 하나도 모르겠어,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맥을 조금은 중간중간 알고 나 저거 알아,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의 예습과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잘하는 부분 계속 격려해서 조금씩 올리면서 계속 성취감, 자신감,
잘했어. 너 진짜 잘하는구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우리 아이를 내가 보면서 우리 아이도 참 힘들겠구나. 이 상황이 얘도 참 어렵겠구나. 이 상황이 얘도 참 불편하겠구나.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공감해 주지 않으면 아이의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다 야단칠 거 잔소리 할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서도 얘가 안정감이나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축 위축이 되죠. 자신감 떨어지죠. 그래서 집에서는 계속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에 맞지 않는 관심사 자꾸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 주제에 맞지 않는 관심사를 왜 자꾸 이해할까요? 아까 제가 동물 좋아하는 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게 더 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대답하기에 너무 아직 조금 서투르고 어색하고 어렵다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야기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해.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상황에 설령 알아들었다고 해도 내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일 때는 아이가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요 이야기도 좀 들어줘. 엄마가 충분히 들어줬지. 그래 잘했어. 이번엔 엄마 얘기도 좀 들어줘 해서 그 조금 부족했던 이야기 그 주제에 대해서 제공학습도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시고 이게 반복이 되면 사실 이게 처음엔 몰랐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 수업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 내용 하다가 이걸 하면 못해요. 들어놓고 안 해요. 그래서 일반 선생님이나 일반 어머님들 보시면 제가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잘 하니까 할 수 있는데도 깨를 피우는구나. 하기 싫다고 고집 피우는구나. 이렇게 많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자신 없어서 안 해요. 들어놓고 싫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싫어요. 안 해요. 들어놓고 회피하는 거. 그런데 그 내용을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3번, 4번, 5번 해서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들려주고 알려줬더니 그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는 이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이제 얘가 할 수 있어.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ADHD 뭐 이거랑 연관이 전혀 없지 않아요. 약간 특징이 좀 달라서 구별을 하는 거고 ADHD랑 뭐 증상으로 보면 비슷한 부분들도 많죠. 소리 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자, 이 소리 나는 게 제가 미디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계음이냐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야 돼요. 소리 나는 거 좋아하는 게 장난감을 두드리며 노는데 이게 다 기계에서 나는 소리야. 건전지 끼운 장난감에서 나는 소리야. 이것은 가급적 다 제외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는 괜찮아요. 그 기계에서 나는 소리 데시벨 음역대하고 우리 사람의 목소리하고 또 자연에서 나는 소리하고 다 달라요. 근데 이 기계에서 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미디어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그래서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그 소리가 나에게 우선권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우선으로 그 소리가 나에게 1번이기 때문에 기계음에서 나는 소리는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 소리나 다른 소리는 배경음처럼 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가 자기한테 우선순위로 딱 장착이 되어 있는 아이는 이렇게 장난감에서 나는 소리, 기계에서 나는 소리 무척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은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계에서 나는 소리는 빼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연에서 나는 소리, 뭐 물 떨어지는 소리, 뭐 무슨 종소리, 뭐 집에서 뭐 했을 때 뭐 피아노 소리, 이 피아노도 이런 말고 악기 직접 전자음 이런 거 말고 직접 하는 것만 가능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는 괜찮아요. 들려줘도. 그런데 기계에서 나는 소리는 다 빼셔야 돼요. 경계성 아이 해마다 지능검사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능검사 꼭 하지 않으셔도. 왜냐하면 1년 사이에 물론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게 획기적으로 막 1년 사이에 확확하게 아니니까 제가 늘 검사는 언제 하라고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물론 알기 위해서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검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이제 일반 아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확인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검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해마다 안 하셔도 돼요. 부정어에 특히 불안한 반응을 배울 경우 우리 아이들이 일반 아이도 그렇고 부정어를 빨리 배워요. 그리고 부정어를 빨리 배우는 이유가 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안 돼, 하지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아이는 안 돼, 하지마에 되게 민감해요. 만약에 안 돼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돼 했는데 아이가 그 반응에 되게 심하게 반응하 있어요. 저에게 온 아이도. 그러면 이 상황에서 꼭 이것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안 되라는 말 대신에 위험해 하지 마. 아 그거 내려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말을 바꾸세요. 일단은 부정어가 어떤 부정어에 되게 많이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쓰시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 거기에 많이 반응을 하면 예를 들면 위험해 내려와 이런 말을 위험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너가 거기 올라가 있으면 엄마가 떨어질 것 같아 걱정되는데 내려와 주면 좋겠어. 내려올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좋은 말로 다른 말로 안 돼가 너무 예민하다 그러면 그거 위험해 안 될 것 같아 뭐 아니면 다른 말로 좀 바꿔주시라는 거죠.